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가자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거나 그 정도가 심하신 분들일 텐데요. 저 역시 30년 이상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했었고 끊임없는 재채기와 콧물, 심하면 이제 눈까지 가려우면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또 이게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서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정말 저는 힘들었었는데요. 매일 비염약을 먹어도 약간 완화만 시켜줄 뿐 여전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 비염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원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요. 저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알레르기 비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비염 유산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추가로 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천 유산균 보기 전에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 1월에 헬스조선 뉴스에 이해나 기자님이 기사를 쓰신 건데요. 우리나라 알레르기 비염 매년 증가라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2004년에서 2018년 전국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알레르기 질환 급여 청구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특히 비염이 엄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증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 여기에 도움된다는 유산균 제품들 오늘 한번 보실게요. 먼저 예전에 제가 올린 유산균 1등 뽑는 영상에서 일부에서 소개한 제품들 중에 계절성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다고 했던 유산균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쏜리서치 플로라맨드 프라임 프로바이오틱 제품과 필립스 콜론 헬시 데일리 프로바이오틱 제품입니다. 둘 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KS13번, 그리고 비피도박테륨 롱검 MM2번, 그리고 비피도박테륨 비피덤 G9-1번이 이 세균주를 조합해서 만들었고요. 이걸로 임상 실험을 해서 논문이 있다고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은 임상 논문에 나온 데이터까지 같이 살펴보고 이 제품과 함께 비교할 국내 제품이 있어서 같이 비교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제품은 제 지인이 제보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비염을 30년간 알아왔었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원 실험실에 있을 때도 엄청 비염이 심했었는데 그걸 알고 있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비염 심했잖아. 이거 비염에 좋대. 임상 결과 있는 유산균인데 한번 먹어봐.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사실 나 지금 비염 없어졌는데? 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나았다고 말은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유산균을 임상 실험을 했다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유산균 비교하면서 말하고 넘어갔던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쏜 리서치랑 필립스 제품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 비교 한번 해보면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염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이거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 비교해보면서 효과가 있는 유산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괜찮은 제품들은 앞으로도 많이 제보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보는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yang.snack.lchf로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방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제품 비교 들어갈게요. 해외 제품과 국내에서 비염에 특화된 유산균 제품을 엑셀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해외 2개, 국내 제품 3제품, 총 5가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제품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해외 제품은 앞서 말한 3가지 균주를 모두 사용했고 제품 차이는 50억 보장, 15억 보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제품은 김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IM76과 한국인 장에서 얻은 비피도박테륨 롱검 IM5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묶어서 비염에 효과가 있다고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 원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이름이 MVP1703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저 두 유산균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제품 모두 같은 균주고요. 바이크롬이 개발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이름이고 셀티바 노즈케어는 원료를 공급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100억 보장으로 갔고요. 바이크롬 유화용은 캡슐을 삼키지 못하는 유아들을 위해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가격과 분석은 일단 해외 제품과 국내 제품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할게요. 먼저 해외 비염 유산균에 대한 임상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요.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항원, 즉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등등이 있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알레르기 항원을 딱 팔로 잡아서 알레르기 항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라고 딱 이렇게 주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 알레르기 항원을 인식한 경보를 울리는 면역세포가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전쟁 준비를 해라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 면역세포들이 전쟁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요. 특히 TH2라는 면역세포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포가 전쟁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주게 되는 인터류킨 5, 인터류킨 4, 인터류킨 13이라는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시키게 됩니다. 이런 신호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반응. 인터류킨 13을 분비해서 코 상피세포에서 점액을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럼 콧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알레르기 항원을 씻어내려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인터류킨4가 분비되면서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가 IgE라는 알레르기 항원과 반응하는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항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 항체는 알레르기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만세포라고 하는 이제 마스트셀이 있는데요. 그 세포에 이 항체가 딱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항원에 딱 맞게 결합하는 IgE 항체를 몸에 결합한 이 비만세포가 항원이 들어온 곳으로 가서 항원과 만나게 되면 비만세포가 가지고 있는 히스타민 주머니가 빵 터지면서 밖으로 막 히스타민을 방출하게 됩니다. 왜 이걸 방출하게 되냐? 그럼 그 주위 혈관이 확장되면서 코가 붓고 가렵고 재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항원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모이게 좋은 혈관을 확장해주고 하는 원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됨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과도하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터류킨5를 분비해서 호상구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호상구는 항원이 침입한 곳으로 가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처음에 빡 분비하고 좀 반응이 이제 약해지는데 그걸 계속 분비하도록 재차 자극을 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계속 지속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류킨4, 인터류킨5, 인터류킨 13이 유산균을 먹고 만약에 감소하게 된다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만 알면 논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제품에 대한 논문을 보실게요. 2015년에 나온 이 논문은 이 균주를 성인이 먹었을 때 장내 유익균 비율이 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덜 발생했다는 논문인데요. 이건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알레르기 비염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그 이후에 발표된 2017년 논문 계절성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산균을 먹이고 비염과 관련한 삶의 질을 평가한 이 논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12억 마리,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1.5억 마리,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1.5억 마리 해서 총 유산균 15억 마리 보장 캡슐을 하루에 2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총 30억을 먹었다는 겁니다. 일단 설문에서 여러 가지 스코어를 매겼는데요. 0을 문제가 없음으로 하고 6을 가장 큰 수로 문제가 가장 높음으로 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활동 관련, 코 증상 관련, 그리고 눈 증상 관련 등등을 설문을 했고요. 전반적인 스코어를 보면은 총 6가지 범위에서 0.7 정도 감소해서 개선된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눈과 관련한 알레르기 증상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나머지는 유산균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졌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섭취한 지 3주 차부터는 배변 활동과 관련한 부분도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증상 개선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 논문에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증상이 개선되려면 앞서 기존 설명드린 인터류킨4나 5, 13이 감소하든지 IgE 수치가 감소하든지 아니면 면역 과민을 억제해주는 레귤레이터리 T셀 수나 인터류킨 10이 증가하는 식의 데이터를 보여줘야 하는데 논문에서는
6주까지 혈액에서의 IgE 차이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T렉 역시 섭취 전보다 통계학적 유의성 있게 증가를 했지만 위약 먹은 군에서도 역시 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기전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산균 섭취로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데이터는 보여줬거든요. 그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애매한 결과가 나온 것이 이게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를 좀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실험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알레르기가 조금 더 심했다면 차이를 분명히 증명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일단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서 증상 개선을 한 달만 섭취해도 차이가 어쨌든 어느 정도 나는 거는 증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꾸준히 섭취를 한다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 제품의 논문을 보실까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어서 먼저 보면 2019년도 논문인데요. 오버알부민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한 쥐에서 유산균을 먹이고 개선되었는지 봤습니다. 하루에 10억 마리 유산균을 먹였고요. IM55는 비피도박테리아, IM76은 락토바실러스, PM은 이 두 균주를 믹스한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로 덱사메타손을 사용해서 비교했고요. 첫 번째, 심텀 스코어는 가려워서 막 긁고 하는 등의 증상을 관찰한 뒤에 그것을 점수화시킨 것인데요. 보시면 그런 증상이 이 선별된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확실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유산균을 조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연구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믹스된 원료인 MVP1703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혈액학적 분석뿐 아니라 코 점막과 폐, 대장 조직에서도 이러한 어떤 면역학적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터류킨 4, 5, 13을 낮춰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보시면 인터류킨 4, 5가 감소했고 정상과 유사한 상태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9년도 다른 논문을 보면 알레르기 유발을 오버알부민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알레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원인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 항원으로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항원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한 쥐에 유산균을 바로 전 논문과 같이 하루 한 번 10억 마리씩 투여했는데요. 여기서도 심텀 스코어가 감소했고 특히 균주 1대1 조합보다 1대9 조합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비염 증상 개선으로 나온 것답게 혈액 지표뿐만 아니라 코 분비물로 이 사이토카인을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역시 인터류킨 4하고 5는 감소시켰고요. TH2를 억제해서 우리가 알레르기가 일어나면은 막 면역이 과민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좀 억제해주는 인터류킨 10 수치는 올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콧물에서 이런 게 보인다면 진짜 코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유산균이 면역학적 조절을 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 데이터로 나오니까 저도 보면서 너무 좀 신기했습니다. 특히 코에서 정확히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왜 비염 유산균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혈액처럼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혈액에서도 그러한 사이토카인을 낮추고 IgE 분비를 낮춘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폐 세척액으로 사이토카인을 분석을 했을 때도 혈액이나 코 분비물과 똑같이 인터류킨 4하고 5가 감소하고 인터류킨 10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데이터들이 다 일치하게 나온 것을 이 논문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동물 실험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를 봤습니다. 충북대 병원이랑 한림대 병원에서 4주간 임상실험을 진행했고요. 하루에 100억 마리 보장 캡슐을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는 2년 이상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스킨 테스트 하잖아요. 그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원인 물질을 찾는데 그 스킨 테스트로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반응이 나오고 비염 증상에 대한 어떤 그 설문에서 그 스코어가 최소 4점 이상인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즉 알레르기 비염이 확실히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선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 진짜 알레르기 비염이 나아지는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모집하고 보니까 참여자 대부분이 진먼지 진드기의 양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꽃가루와 같이 계절성 알레르기 말고 항상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총체적인 코 증상에 대한 점수화를 보시면 섭취 1주부터 코의 비염 증상들이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주차부터 차이가 났다는 건 대단히 좋은 반응인데요. 각각 어떤 증상들이 나아졌는지 보면 첫 번째, 콧물. 대조군에 비해서 유산균 섭취군에서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코막힘도 개선되었고 재채기 역시 4주차까지 갔을 때 감소를 대조군에 비해서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 가려움 중에서는 대조군과 유산균 섭취군 간의 차이가 없이 모두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코 증상 점수를 매겨봤을 때 유산균 먹은 그룹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비염 조절 평가 시험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되었는지 또 다른 설문조사로 체크한 것을 보실게요. 총 점수에서 대조군 대비 유산균 섭취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나왔고요. 일단 코가 충혈된 증상은 첫 시작보다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1.95에서 2.63으로 좋아졌지만 대조군도 약간 증가하면서 대조군과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재채기도 별이 뜬 거 보면 첫 시작에 비해서 분명히 유의하게 변화는 했지만 대조군도 약간 변하면서 역시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비염이 있으면 심할 때 눈물도 막 나는데요. 그 눈물은 섭취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대조군이 큰 개선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확실히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떴습니다. 또 비염에 따른 수면 장애 역시 개선이 있었지만 0.05 이하부터 대조군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대조군도 조금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딱 경계선 0.051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약간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일상적인 활동이나 전반적인 비염의 정도는 시작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대조군도 좋아짐을 느끼면서 두 군 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설문 결과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냈을 때는 유산균 먹은 그룹에서의 비염 조절능이 개선이 되었고 이는 대조군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이게 좋아진 거지? 라는 증거를 다음 데이터들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혈액에 있는 면역과 관련한 여러 수치들을 측정했을 때 차이 있는 것을 보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항체 수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산균 섭취군에서 진드기에 대한 DP 항체가 감소했고 대조군은 감소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대조군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의성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산균 섭취군의 감소하는 패턴을 일단 보였고요. 진드기의 또 다른 항원에 대한 항체인 DF 항체를 보면 역시 감소했고 이 경우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p-value가 0.05 이하로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먼지 진드기로부터 유발되는 알레르기 반응이 감소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아까 인터류킨 10이라는 수치가 유산균 먹은 그룹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그 수치가 감소를 해서 대조군이 상대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몇 가지 안 되면 면역 치료라고 특정 알레르기 항원을 조금씩 몸에 노출시켜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몸에 어떤 내성이 생기게 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그런 치료법을 쓴 듯이 인터류킨 10을 유지해 줌으로써 면역 과민 반응을 억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봤던 해외 논문의 경우는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를 중심으로 모집해서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국내 제품의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와 같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서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성 알레르기에도 분명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제품의 테이블을 다시 보시면요. 쏜 리서치는 한 캡슐에 50억 보장, 필립스는 15억 보장입니다. 임상실험에서 15억 2번 먹었거든요. 그래서 필립스는 15억으로 나온 것 같고요. 현재 쏜 리서치는 쿠팡에서 예전 조사할 때보다 정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약 10만 원 정도 가격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약 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필립스는 아이허브에서 1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 중에 고른다면 저는 쏜 리서치로 먹을 것 같은데요. 필립스는 30억 두 알 먹으면 1,200원대로 올라가지만 쏜 리서치는 한 알에 1,000원으로 더 많은 균수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아침 공복에 50억 한 캡슐을 투여할 것 같고요. 국내 제품 보면 모두 100억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료는 모두 같습니다. 바이크론 같은 경우 파우더 제제로 유화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청포도 맛 분말이나 청포도 향 등등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라면 아이들에게 이 파우더를 먹이기보다는 성인용 캡슐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물과 함께 먹게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좀 안 먹으려고 아이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맛이 좋은 제품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입 균수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이기 때문에 가격은 한 알당 3,000원으로 해외 제품을 100억 투입했을 때 2,000원에 비해서 약 1,000원 정도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마 연구 및 임상 비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포장 유통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해외 제품은 그냥 병과 실온 유통이라면 국내 제품은 습기를 흡수하는 특수 용기에 정 과정이 냉장 유통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데 유산균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싶다면 뭘 먹어야 할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복용하면서 관리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쏜리서치 플로라멘드 프라임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논문은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알레르기 메커니즘상 일상적인 알레르기 비염에도 이게 좀 오래 걸렸지만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가성비 따져서 좀 저렴한 거 찾으신다면 이거 추천드리고요. 만약 이게 품절이 되었다면 그때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허브에서 필립스 제품을 구매한 후에 하루에 2알 먹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해외 제품보다는 조금 더 나가지만 임상적으로 전신적인 면역 상태 개선뿐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의 코 증상에 확실한 효과를 보였고 그것도 섭취 일주일째부터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좀 빠르고 확실하게 효과를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크롬 성인용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에게도 성인용 캡슐을 따서 먹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안 먹는다면 그때 유아용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URL을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해 드릴 테니까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요. 추가로 알레르기 비염이 훨씬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산균 섭취하면서 이것도 꼭 같이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빠를 거거든요. 정말 비염이 심했던 제가 효과를 본 것이니 같이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주세요. 냉동식품이나 편의점, 슈퍼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공된 과자나 빵 등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말하는 건데요. 방부제 같은 것도 포함이에요. 우리 몸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식품 첨가물이지만 몸에서는 이러한 화학 첨가물을 해독하는 데 매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간이나 면역세포들이 본인이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온전히 쏟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밥은 집밥을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는 좀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나 이런 식으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골라 드시면서 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 그거를 일단 실천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혈당 변화를 줄이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내리는 일은 예전에도 우리가 여러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에 또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로함에 알레르기가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혈당 변화가 심한 음식을 줄이는 거. 즉 혈당 변화가 덜한 음식,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지방도 좀 좋은 지방 있잖아요. 식용유 이런 거 말고 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유 그리고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로 많이 섭취를 해주시고 탄수화물 섭취는 확실히 좀 줄여주시면 여러분들 비염이 좀 더 빨리 개선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인데요. 배달 음식점이나 식당으로 납품가는 식재료가 유기농이나 등급이 되게 높은 식재료가 아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식재료는 농약의 함유량도 작고 신선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키운 달걀이나 고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좀 줄이시고요. 간단한 음식이라도 좋은 식재료로 집에서 만드셔서 드시면 우리 몸의 부신 피로를 줄여서 비염이 진짜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효과를 보았던 사실은 제가 평소에 무시하고 살았던 거지만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진짜 효과를 보았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들과 이런 비염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던 알레르기 비염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알레르기 비염약을 먹고 버티는 해가 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